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15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 표결 절차인 평결은 내일 오전 11시 선고 직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먼저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9시쯤 출근했습니다. 경찰의 근접 경호를 받으며 아무 말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오후에 열고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결정문은 사실상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최종 결과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인 평결은 내일 오전 선고 직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정각 재판관들이 대심 판정에 입장하면서 선고 절차는 시작됩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충분히 밝힌 뒤 결론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판의 결론인 주문을 읽는 시점은 정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식으로 발표됩니다. 반대로 탄핵 기각이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파면 혹은 직무 복귀는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결정과 다른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추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두 5가지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 조직에 기대 국정을 수행했는지, 또 정부 인사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봤고요. 기업들의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했는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부분도 따져봤는데요. 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쟁점마다 날카롭게 맞서왔습니다. 양측 입장 박철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측은 우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고 강조합니다. 국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긍지가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탄핵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가 있고. 반면 대통령 측은 위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탄핵 사유들이 부풀려졌으며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에 불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헌재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국회는 7명만 넘으면 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대통령이 사익을 챙긴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국회 측은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인사권 남용과 연설문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것일 뿐 사적인 연고나 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결심을 어떻게 굳혔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도감청 방지장치까지 설치하면서 그동안 보안에 잔뜩 신경을 써왔는데요. 이 결론을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죠. 이 8명의 재판관들이 그동안 굵직굵직한 사건 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천으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임명된 2013년 4월 구성됐습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됐지만 헌재는 이 기간 동안 7,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하면서 굵직한 판결들을 남겼습니다. 2014년 8대1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은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꼽힙니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2015년 헌재가 간통죄 처벌 위헌 결정을 내릴 땐 간통은 결혼제도를 지지하는 사회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안창호 재판관과 함께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6대3으로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 처벌법의 경우 김희수, 조용호, 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는 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성매매는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 문제라며 성판매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야간 시위를 금지한 법률에는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보다는 엄격한 법리적 판단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가 크게 강화됐는데요. 청와대 연결합니다. 자, 조영익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15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헌재 앞에서 열리는 찬반 집회 소리가 이곳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외곽으론 경찰이 2중 3중 경계에 나서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에서 참모진과 만나 결과를 차분히 잘 지켜보자고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탄핵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한강욱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선고 이후의 전국 상황과 대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내일 선고가 이뤄진 뒤 탄핵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내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검찰 수사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대통령 신분입니다. 인용 시에는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파면, 다시 말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직무에 복귀하고 내년 2월 24일까지 남은 임기도 채울 수 있습니다. 거처도 달라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 확실히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예우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연봉의 95% 수준인 연간 1억 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비서진 3명과 운전기사 1명의 임금, 사무실 운영 비용 지원은 물론 국공립병원의 무료 의료 혜택을 받고 사후엔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최소한의 경호만 유지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불소추 특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 임기 종료까지는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마지막 성명을 작성하고 이 자리를 빌어 발표합니다. 탄기국 논평, 내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8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평일을 열고 선고를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통으로 부인하는 위헌이고 불법이므로 무효임을 천명한다. 제
1항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선고를 중지하고 부족한 재판관을 충원하여 구인의 정언을 이룬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 더구나 이는 이정미 권한대행 등이 8인의 평의가 위헌이라고 직접 판결한 헌법 판례가 있으므로 특히 그러하다. 이 항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국가의 가장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등 모든 사회적, 국가적 근간을 무너뜨렸음을 천명한다. 사방에 있어 헌법재판관들이 육법 중 어떠민 헌법을 스스로 어기는데 앞으로 누가 아이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국민들은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민주주의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국민저항본부를 설립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 사항에 있어 우리는 지난 3.1절 98주년을 맞아 서울역에서 동대문까지 가득 채우면서 500만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성난 파도처럼 포효했으며 그날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수호라는 거룩한 대의를 위하여 3.1운동 당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히 총칼에 항거하였던 순국 선열의 뒤를 이을 것임을 맹세한 바 있음을 알린다. 6. 헌법재판소는 국회 의결 과정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절차상 하자를 무시하고 심리를 진행했으므로 헌법재판관들 전원은 불법을 자행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의 선고가 무효임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국회는 13개 항목을 일괄 표결함으로써 불법을 저질렀고 소추안을 마음대로 수정하면서 국회의 재투표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러한 중대산 절차상 하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의 대상이므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의 명으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하는 것이다. 6항에 있어 각하일 경우 이는 8인의 재판관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건 각하는 유일한 합법적 해법이므로 헌법재판소는 8인 전원의 명으로 본 사건을 각하시켜야 한다. 실행에 있어 이를 거부하여 다른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경우 우리는 그를 위헌적 국가반역자, 민족반역자, 역사적 반역자, 국가대란을 주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그에게 국가적,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남창 고영태의 설계에 따른 희대의 사기 사건이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정계, 검찰, 언론이 협잡하여 작업한 더러운 권력 찬탈의 장이었음이 밝혀졌다. 구항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정인과 점검을 채택을 거부하면서 심리한 예단성, 목적성 심판이었으므로 이번 현재 심리는 원천 무효였음을 천명한다. 10항에 있어 이미 2000여 개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고
증거물과 증인이 완벽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현재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무효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중요 증거물과 증인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한다는 말인가? 12. 이번 심판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일자에 맞춘 주문형 심판이었으므로 위헌하고 위법하며 원천 무효임을 전명한다. 세상에 선고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쫓기듯 하는 재판에서 무슨 수로 공정성을 기할 것이며 무슨 수로 증거와 증인을 심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 12항에서 한 개인 재판관의 퇴임 일자에 맞춘 심판은 역사책에 헌재발 반역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전명한다.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기록되는 것을 거부하며 헌재발 반역의 정의로운 저항을 맹세하였음을 분명히 전명한다. 14. 위에 언급한 사실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거짓, 왜곡, 권력 창탈의 증거와 증인이 부지기수이고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심판은 각하 이외 어떤 대안도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 정당한 국민의 요구가 거부될 때 그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의 책임은 헌법재판소 대개인 재판관들에게 있음을 전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이런 위헌이고 불법 탄핵 사건을 각하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우리는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위하여 내 지금 죽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를 위하여 그 외의 모든 성스럽고 숭고한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생사를 갖지 않을 것이며 그 외의 주요한 행동 계획 및 강령은 내일 헌법재판소 앞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발표될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는 헌법재판소 유리창을 때리고 있으며 우리 목소리는 그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구호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구호만 존재하노니 그것이 바로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가지 않았어요. 그 양계 재단에 인건비로 썼지 돈 하나 누가 가져간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무슨 노승일 씨니 뭐 박헌영 씨 이런 고영태 씨의 친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도 없이 그 재단에서 봉급을 따닥따닥 받아가가지고 그게 아까운 것 뿐이지 지금 그게 뭐가 그렇게 그 권한남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항상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추위 측에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증거가 그 안종범 수첩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태블릿 PC였고,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인데, 이게 3대 물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안종범 수첩이라는 이 물증이 헌법재판소에 안 옵니다. 또 안종범 본인 재판에도 이 원본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 하네요. 살인사건, 강도사건에서 그 강도짓 하는 거, 살인행동하는 거를 찍은 CCTV 화면이 있다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CCTV 화면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막상 재판을 하니까 그 CCTV 화면을 안 내고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그날 밤에 막 그냥 큰 소리 나는 거 들었지 않냐, 사람 죽는 소리 들었지 않냐, 이렇게 딴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 물증을 왜 안 냅니까? 그 안종범 수첩이 그렇게 정가의 보도인데, 아니 헌법재판소에 내달라는데 안 가져와요. 그 간첩 이해가 안 가고, 또 태블릿 PC도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고 그러고 그 태블릿 PC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 태블릿 PC를 제출을 안 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뭘 어떻게 조작이 돼 있길래 그걸 내지 못하냐. 그리고 녹음 파일 2395개, 이 김수현 녹음 파일인데요. 이게 고영태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2395개를 다 들어보자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가지고 국민 앞에 공개 검증하자.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검찰의 공소장 내지는 검찰 조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시대순으로 쫙 녹음되어 있고 회의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틀어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말이야 한 방 퍽 날려가지고 말이야 조직을 장악해가지고 뻥 터트려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등 차은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등 이제 최순실을 다 써먹었고 심지어는 대통령님을 갖다가 얘네 걔네 할 때 그 개라고 그러면서 개를 몰아내고 다른 세력과 손잡아야 돼. 이런 식의 당돌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황당하게 그지없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것은 이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오는 프레임과 정반대가 진실인가 보다.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데도 그런 증거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허덕거리면서 빨리 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 중대한 헌법 재판이 국회의 의결도 잘못됐고 이런 재판이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에 연동돼가지고 3월 13일까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납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거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탄핵소추 의결에. 이 발의할 때부터 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증거라고 붙인 거는 의혹으로 점철된 이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장인데 의혹 보도에 불과한 언론 보도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이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증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그러면 국정조사는 뭐하러 필요하고 특검은 뭐하러 필요하고 재판은 뭐하러 필요합니까? 또 법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떨어지는 검사의 의견 하나를 그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국회가 그 다음 검찰 다음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기관이거든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일개 검사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한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이러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건 이건 부적법해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눈 있겠다고. 근데 하나도 지금 다 엉터리거든. 모두가 100% 엉터리야. 다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이따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 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총장들, 이런 대한변협 법조를 움직이는 대한변협 이런 관계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성복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그 허리도 졸라 말고 밥 굶어가면서 세금 냈더니 이직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요, 이게 전부 잡아달라가지고 국민 특검제도 만들어가 싹 잡아라. 돈 다 뺐어야 돼.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송가세. 촛불 민심이라는데 이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게 내가 이제 다는 못 외웠는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에서 5%의 조작이야. 유례 없이 낮은 수치로 이제 전락했다. 2016년 11월 12일 같은 달 또 26일 네. 서울 강간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 시위를 하며 요 거짓말이거든. 네. 요 명단 거짓말이야. 어떻게 11월 10일 26일 강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냐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이런 거짓말을 쓸 수가 있냐고. 민노총이 만든 그 증거물에 내가 읽어줘야겠다.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어떤 1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다. 개뿔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관련돼 이게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민심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네? 촛불 민심이 지난해 10월에 게다가 안 되면 지금 바꿔야 돼. 잠깐만 있어봐요. 네. 11월, 네. 12일, 네. 11월, 네. 12일 같은 달 26일, 네. 26일. 네. 얘들이 이제 100만, 190만 요라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이야, 전국. 여기 보십시오. 갈로를 치고, 아이씨, 안 보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명수가 옆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써놨어요. 서울은 서울이라 쓴다고. 서울은 3만, 서울은 20만 요래 써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다 나중에 문제를 전국이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 소추장에 서울 강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보냈냐고.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대통령 하여 탄핵을 요구했다고 지랄 틀고 앉아있다. 이런 엉터리 소장. 민노총이 만들어낸 직계를 보라고. 이씨, 진짜. 예. 근데 우리가 이미 방송에서 숱하게 가까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가 사법고시 공부를 컨닝 안 했다 그러면 100% 가까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련돼가지고 요즘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하냐, 기각이냐, 네. 그다음에 인용이냐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첫째도 각하고 둘째도 각하고 셋째도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방송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또 설명해드려야 됩니까? 해줘야 돼. 이게 왜냐면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각하는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 원서, 신고서, 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안 된다 가져가라는 얘기가 거절이야, 흔히 말로. 말로 뻥차는 거지 그냥. 찢어버려야지.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더더욱이나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권을 심의한 결과 헌법에 위반되는 중요한 오르트성이 한 자닥 나와서 한 자닥. 이 표준말이야. 한 가만히 나왔어. 당연히 거절하는 게 정답이지. 진짜 1에서부터 13가지 모두가 엉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럴 수도 있지. 요 좌빨들이 우리가 이러니까 어이 송가 전가 당신들이 법 전문가도 하는데 무슨 근거로 각하를 주장하는가? 요렇게 씹어지킬 수 있지. 야 이 새끼야, 네가 만약 그래 묻는다면 법을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걸 모르는 이 대가리를 도끼로 빠게 된다 이 새끼야. 아이고 우리 송가생 모자 딱 코리아 딱 저기 태극기 딱 다니까 오늘 완전히 집회하던 식에 사회하는 식에 얘기하네. 야 오늘 종이 있었더니 오늘 저녁에 넘어가는 해 얼굴이 다 타버렸네. 네? 자 우리가 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따진다면 헌법 몇 가지만 가르쳐줄게. 가르쳐줘야 돼요. 국가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 근간 근본 복귀부터 네가 알고 난 뒤에 너희들 물어야 돼. 이런 좌빨 새끼들아.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 제69조 모든 국민은 헌법 준수 의무가 있다. 헌법부터 지켜야 되는 거야 임마. 그 헌법을 지키라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그리고 특검 특검인가 그 인간들부터 해가지고 검사들 모든 소유력이 있는 노숙자까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 인간들아. 당연하죠. 그럼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뭡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 정치와 법치에 오류가 넘쳐나서 문제라는 지적은 우리가
시부리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이거 뭐 우리가 2달 전부터 시부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여야 정치적 타협 노력 없이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이런 꼬라지를 더 이상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 더 이제 먹긴 놈이 승질낸다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이거 국가 원로 전 대통령이 맞는지. 아니지. 나를 만나면 그냥 아주 비겁한 인간이야. 전직 대통령들 왜 이래 전부 다. 예? 아주 비겁한 인간이야. 뭐 아름답게 뭐 승복. 스님들. 승복 옆에 저기 조계사에 있는 스님들 있는 승복 입었고 뭐 탄핵 심판 결정 날 때 그거 있어야 된다 이건가? 아니 어디 말인가? 지금까지는 네. 딱 처박혀 있다가 촛불편 싹 타는 척 해가지고 새누리당 박살내 깨놓고 뒤에서 조정이 한 거 아니 뻔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처박혀 가만히 있다가 태극기가 막 나부끼고 촛불은 꺼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오도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찌새끼들이 싹 나오지. 대가리 침 있고 이제 올라온다고. 그때는 어떻게 돼? 이 뿅망치가 뚜다 패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는 이런 전직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이제 와가지고 뭐 찬반을 떠나가지고 다 수용해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지. 아름다운 얘기지. 대한민국의 법을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거 승복했는데. 그런데 절차의 오류성 하자. 완전히 전부 다 엉터리. 이 엉터리 법안을 일반적인 예를 들어 말아놓는 거라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좋다 한번 승복하면 그 정도는 승복했는데 대통령 자체를 체제 전복식으로 꾸며가지고 내려앉히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승복해야 되는가? 이명박 이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의 목소리가 당신 귀에 안 들리다면 부엉이 바위로 가라고. 부엉이 바위로 가면 안 돼. 포항 저기 가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꼬리 있는데 포항 사람도 욕해. 그래 욕해요? 그렇지. 네. 냄새 난다고. 아니 그거 하면 된다. 일본. 그렇지. 일본 오사카 히라노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본 이명박이 태어난 오사카 히라노고를 단독으로 취재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발칵 뒤비지게 한 장모님입니다. 이명박이 출생지 뿌리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가들이 뭐 지금 까부라치는 건 뭐냐면 마치 인용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택도 소리 아니었네. 자기 페이스북하고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이 기념재단 왜 만들었어? 오히려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미러재단이 더 깨끗하잖아. 검찰이 조사해 이거. 조사해. 특검 만들까? 만들어야지.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 이게. 그렇지. 이게 국민특검으로 가서 한번 가야 돼. 지금 가만히 있으면 2등인데 왜 이제 튀어나와서 성공하라니면 대한민국의 촛불든 자들의 특권과 그 무소불위의 엉터리를 보다 못해서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선 거야. 당신이 먼저 났어야지. 이게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야당의 작태 형태들에 대해서 박살내야지. 국가의 어른으로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임마. 그러고 또 법 행정 자체의 절차를 오류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국가적인 충원을 못할 망정 뭐 이제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승복해야 된다. 요거 왜 그러냐. 요 꼼수가 딱 들어있거든. 만약에 자기들 생각에 이제 인용이 되면 태극기 집회가 100% 가만 안 있다. 이거 달릴라 있겠네. 이거 나중에 문제될 거거든. 우리도 맞아 죽는다고. 그런데 만대로 각하가 돼버리면 저 촛불들 이제 난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가만 보이게 이쪽도 맞아주고 이쪽도 맞아주고 싶으니까 다리 사클지 않는 거야. 그게 지새끼들의 전형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지새끼도 약간 진행이 떨어진 지새끼들 그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밤 되면 싹 전형적인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위기일 때 진짜 국가가 일할 때 지금 완전히 지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이 지금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다 드러났습니다. 언론과 국회와 특검과 검찰 등 여러 가지 기관 민노총 등이 있겠죠, 그죠? 잡단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체제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체제와 반체제,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구도를 이미 형성시켰고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외칩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외친단 말입니다. 법의 절차와 헌법을 유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서 나서가지고 미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듯이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돼가지고 발표 딱 이제 확정하니까 성복해라. 성복하려면 이 양반아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조계사 옆에 와가지고 그 성복지 가가지고 한번 맞춰가지고 조계사 왔다 갔다 해라고. 아니 지금 대한민국 검찰과 특검이 만들어서 박영수 특검의 그 무소불위를 국민들이 참지 못했어요. 여기에 선동을 여기에 박자를 맞췄고 저 스가 빠진 국회가 거기에 또 탄핵 가결가시겠고 민도청과 촛불 주도세력이 밤마다 나서서 촛불을 들고 개지랄 뜨는 거를 당신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걸 봤다 그러면 매를 들어야지. 나는 강호병도 봤거든. 지가 강호병에 앉아가지고 그거 들 때 혼자 청와대 앉아가지고 멍하니 쳐다봤다고 지 스스로 또 얘기했고. 왜 저래 춤췄어요 그때. 저거 완전히 헛발이야. 그 강호병 자체에 실체가 있었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 당신이 각하면 각하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렇지. 우리가 JBC 까방송이 이명박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절차와 방식이 틀렸고 엉터리 특검에 엉터리 국회 가결에 지금 또다시 헌재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이 거짓말이란 걸 당신이 안다 그러면 당신 입에서 가결이 나와야지. 성복이 무슨 성복이야. 성복이 각하가 나와야지. 각하가. 지가 각하했다고. 각하 이러면 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입이 찢어진 채로 죽은 내 친구 이성복이도 있다. 그걸 보고도 당신 입에서 성복하라고? 애끼 이 사람아. 그러니까 당신을 말이야 모든 국민들이 지새끼란다. 지새끼.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잘 되는 쪽에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잘못된 쪽에 지적을 하고 회초를 들어야 그게 전직 대통령이야. 아니야. 저기 전두환처럼 나야 수중에 29만 원밖에 없어 해가지고 수중에 있다 가마 집에 있든지 있다고 처벌가 있든지 말라고 시부립니까? 심심하니까. 예? 뭐 재단 해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대학 전 총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들이 지식인청이라고 이게. 지식이 같은 소리야. 지식 그냥 총으로 그냥 한대. 요거 지금 시부러적인 대학 전직 총장들은 전부 이명박 정권 때 다 단물 빨아먹은 사람들이야. 아이고 인간들아. 변협 다 그런 쪽이거든. 너희들이 지성의 상하탑에서 총장 시끄러 해뭐 처먹었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인간들도 정략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이제 하합하고 단합하고 사합 성복과 국민합. 개뿔이나. 아이고 성복 같은 소리 안 견뎠네. 모가지 칼이 돌아봐라. 미사일로 내 심장을 쏘아라. 내가 성공하는지. 현재 압력 행사는 모든 행동을 지금부터 중단해야 된다고. 애끼 이 사람아. 아이고. 이것들이요. 이게 무슨 이런 것들 대학 총장이라고. 법을 유린했으면 너희들이 지식의 최고의 총장이었다 그러면 이 법 유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적을 하고 또 국가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너희 학문의 최고의 인간들이라고. 그 학문의 인간들은 뭐가지 칼 돌아들어도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시가 이런 총장, 이런 대학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인간들이 결국 법을 자빨되는 거예요. 법을 유린시키는 거고. 사관법인 한국대학총장협회 이대순 이사장은 들으시오. 당신의 입으로 어떻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 국민께 드리는 호소가 아니라 자빨게 드리는 호소라고 써야지. 현재 결정을 성복해야 된다고. 이런 인간들 보다 보면요 대가리 불나는 거야 이거. 성복은 이 인간들 전부 다 성복 입혀가지고 머리 깎고 해가지고 절간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거들 놔두지 뭐. 스스로 다 그냥 알아서 뛰내리게. 이게 최순실이가 또 고마운 게 뭐냐면요 이런 옥석들을 모두 다 갈아주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갈아질 수가 있나. 진짜 이게 박정희 정권 이후에 이런 식의 옥석을 가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아무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순실만이 하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에게 공로상을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말이죠. 야권 거기에 사전 선거 운동들을 하고 있는 잠룡들을 보다 보면 주디만 열면 정권교체라 그래요. 정권교체입니까? 그 애들 교체시켜야지 인간들. 그렇죠. 정권교체가 아닌 그 인간들을요 교체시켜가지고 인간교체부터 해야 돼. 딱 그 쓰레기 쓰다 가지고 적폐라고 지그들이 주장하는데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버리면 또 튀어나기 때문에 좀비처럼 또 살아나기 때문에 쓰레기통 자체를 막 똘똘 말아가지고요 넣어가지고요 저쪽 그 난지도 없어졌지. 그렇죠. 저
또 일본 보내야 돼. 저 일본 쪽에 가가지고 바로 라이트 찌자 터져버려야 된다고 저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잘 알아야 될 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당들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권 탈취고 정권 도둑입니다. 우리가 이걸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탈취당하고 도둑당하면 버릇이 돼서 이제는 더 큰 도둑으로 갑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 아시죠? 나라를 도둑질하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된다. 전쟁을. 왜냐 더 먹고 싶거든. 그렇지. 이게 세계 역사 전쟁과 다 이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홍준표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래도 뭐 법률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바른 소리 한마디 했더구만 또요. 이건 또 뭐 한마디 들이받잖아요, 그죠? 들이받지 뭐 맞춰지 또. 국민이 내가 또 국민이 화가 나서 정치적으로 탄핵 의결은 일단 국회는 했지만 탄핵 소추 사유 13가지를 자신이 다 뜯어보니까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야. 왜 이런 법관들이 대한민국을 지켰을 때는 대한민국 잘 됐다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법조계가 이 모양이 됐냐고. 홍준표가 그 슬로모션으로 해가지고 아주 스타 검사였어요. 유명했죠. 아주 유명한 검사였는데 뭐 그래서 이제 정치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경남도지사까지 하고 또 한나라당 옛날 신한국당이고 대표도 당대표까지 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게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양심적으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명박이가 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하고는 당연히 이런 정치인하고는 할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대한변협 전현직 대학 총장들 몇 명 안 돼요. 다른 총장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우리가 이 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지식인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오. 탄핵 소추가 팩트에 기초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봤어 당신? 검토해본 적 있냐고? 대학 총장 마찬가지라고 다 이것들 다. 국회가 흔들어보는 소추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됐는지를 알고 있는가? 몰랐음. 몰랐음? 몰랐어. 소추 내용이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지는 했는가? 인마들 고지는 뭐냐면 어디 저 산에 올라가는 게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386고지 도망가는 거거든. 철마고원 고지 도망가는 게 이제. 이번에 탄핵 가결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인지는 했는가? 이 새끼들은 인지한 걸 알고 있다고. 인지선에 했나? 인지선 받고 나서 저거들이 인지했구나. 택도요. 내가 국회를 신면 줄이면 생각해봐요. 그냥 이래가지고 김의원 내가 오늘 이런 발의하는데 알아서 네가 사인해. 이런 식이야. 내용이 뭔지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진짜 이거 나중에 각하가 돼서 박근혜 다시 돌아오면 모든 태극기 세력이 전부 다 국회를 쳐들어갑니다. 너가 13가지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다 내놔라. 시급하는 거야 이제. 또 있지 이제. 13개 탄핵 사유가 개별적으로 투표되지도 않았고 한 개의 안건으로 일괄 투표됐다는 문제는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민의의 정당 대한민국 국회를 망치는 그 꼬라짐을 아는가? 몰라. 이것도 모르고 이명박이도 모르고 천정들도 모르고 또 대한변협도 모르더라고. 모르지. 그것도 모르더라고. 깜깜한 무소식이야 이것들. 그렇지. 그러면서 성복, 개뿔 토론 과정도 일단 안 거쳤어요. 토론 과정을 거쳐야 13개 안건이 신문에 남는 게 이 기레기가 쓴 건데 카더라 통신이고 의혹인데 과연 이걸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을 농락해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냐고. 또 있어. 비선조직 국정농단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탄핵소추의 핵심 용어거든. 이 나라 법전에 어디에도 없어. 있지. 법률 용어에도 없어. 있지. 박지원 대가리. 김평호 변호사가 없다 했거든. 박지원 대가리는 있어. 박 대가리 있구나. 추 대가리도 있고. 그렇지. 야, 이게 참 가짜네. 문 대가리도 있고. 나는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그 사법고시가 어디 두 편으로 갈라져서 본 것 같아. 김평호 변호사 본 그 시험하고 우리 운전면허 보면 A 코스, B 코스 있잖아요. 이 나머지는 전부 B 코스 맞나 봐. 도대체가 이거 뭐 희한한 걸 갖다 들이붙여가지고 뭐 맞니 안 맞니 이지라라고 앉았어요. 그렇다면 비선 조직이 뭐고 국정농단의 뜻이 뭔지 헌법에 적용해서 설명을 좀 해보라고.
욕을 해버릴 거야. 욕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지. 지금 딱 큰일 납니다. 집마다 딱 놀이터하고 있다고. 이 새끼 이 대목에 욕 넣을 건데 해가지고, 욕 넣었다 해가지고. 지금 딱 쓰려고 하는데, 시간 딱 재봤어. 알아, 임마, 너희들 새끼야, 수법들 다. 예? 뭐 있어. 있죠. 이 사건 탄핵 서초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실 조사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신문기사나 검찰의 공소장만 보고 탄핵 소추를 썼다. 그러면 이거는 엉터리야. 간단하잖아. 간단하지. 이거 하나 보면 각한데. 그 신문기사라든지 이게 다 엉터리라고 지금 다 여러 가지 지금 보도 과정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기사를 넣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우리 기사는 뭐지? 우리 기사 넣었나? 까방송 넣었나? 왜? 까방송 넣어서 미지갈까지 안 왔을 것인데. 우리가요, 이 사건 탄핵 소추장을 저도 봤잖아요. 일반 국민들에게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도 투표 당일까지 낭독하거나 배부한 적도 없어요.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법을 유린한 이런 자들을 당연히 해산시켜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쳤습니다. 국회 해산. 그리고 탄핵 소장을 국민들에게 다 보여줬다고요. 뭐 어떤 소리 아니네. 국민 무시했지. 촛불에게만 아는 사람 아무도 촛불만 봤나? 촛불만 봤나? 아 맞다. 이 촛불 밑에서 봤겠지. 그렇지. 탄핵 소장을 국민에게 공지한 적이 있는가? 없지. 저 있다더라고요. 오늘 국회의원 의견에는 언제 어떻게 배부했는지 그것도 밝혀야 될 거야. 요거 세월호 7시가 아니라 요거 전부 다 밝혀야 돼. 초단위로. 당신들 국회 법사위 지휘위원장이 선동이 아닙니까? 선동이. 법사위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의결했는가? 의결했어? 모르겠는데. 의결했나? 정확히 날짜가 12월 9일이요. 의결했나? 본회의 의결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장을 의결한 이후에 본회의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했나? 안 했지? 안 했지. 왜 안 했을까? 그거 희한하네. 이자들 국회들 공시에 열었나? 안 열었지? 열은 적도 없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장을 만들 때 적어도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돼 있어요. 받았나? 받았다더라고 저거들. 촛불한테. 그렇지. 민노총한테 가가지고. 민노총이 받았겠지. 민노총한테 받았겠지. 그렇지. 참, 내가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황당하니까. 가뜩이나 오늘 뭐 얼굴이 타가지고 빨간데 모자가 있으니까 좀 제끼고 해야 되겠다. 얼굴 좀 보여주겠지. 우리가 법률 행위만 놓고 본다면 김평우 변호사가 법치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탄핵 소추안 의결은 각계 사유별로 성립되는 법률 행위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만 잘못되면 그냥 보내면 되는 거야. 뭐 10개, 20개 볼 필요 뭐가 있냐고, 그게. 답답한 사람들아, 진짜. 국회에서 뇌물죄, 국회가 어떤 수사권이 있나? 국회가 조사해가지고 저것들 뇌물죄를 쳐넣어버린 거. 검사 출신 많으니까 자기들을 다 자문 조사를 받았나? 하는 거지 뭐. 촛불 검사들 받았나? 나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권 관련돼서 국회가 보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가리에 수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 너 인용해봐라라고 나는 눈 감고 있겠다고. 근데 하나도 지금 다 엉터리거든. 모두가 100% 엉터리야. 다 이런 엉터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들 정말 불쌍합니다. 이따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았던 거, 또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총장들, 이런 대한변협 법조를 움직이는 대한변협 이런 관계자들,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성복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된다고 외치는 부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이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그 허리도 졸라 말고 밥 굶어가면서 세금 냈더니 이직거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요, 이게 전부 잡아달라가지고 국민 특검제도 만들어가 싹 잡아달라 돈 다 뺐어야 돼.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도 뭐냐면 송가세. 촛불 민심이라는데 이게 지금 국회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게 내가 이제 다 하는 못 외웠는데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에서 5%의 조작이야. 유례 없이 낮은 수치로 이제 전락했다. 2016년 11월 12일
같은 달 또 26일 네. 서울 강간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 시위를 하며 요 거짓말이거든. 네. 요 명단 거짓말이야. 어떻게 11월 10일 26일 강화문에서 100만이 모였냐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소추하는 이런 거짓말을 쓸 수가 있냐고. 민노총이 만든 그 증거물에 내가 읽어줘야겠다. 좀 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서 이제 뭐 어떤 100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뭐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하다. 개뿔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관련돼? 이게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탄핵 소추문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태극기 집회는 뭐 태극기 민심은 없는가? 지금이라도 네? 촛불 민심이 지난해 10월에 게다가 안 되면 지금 바꿔야 네. 잠깐만 있어봐요. 네. 11월, 네. 12일, 네. 11월, 네. 12일 같은 달 26일, 네. 26일. 네. 얘들이 이제 100만 뭐 190만 열었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이야 전국. 여기 보십시오. 갈로를 치고 아이씨 안 보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명수가 옆에 갈로를 치고 전국이라 써놨어요. 서울은 서울이라 쓴다고. 서울은 3만, 서울은 20만 여러 써놓고 나머지는 다 밑에다 나중에 문제를 전국이라 깔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탄핵소추장에 서울 강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개떡 같은 이런 소설을 써가지고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보냈냐고. 촛불 집회와 시위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대통령 하여 탄핵을 요구하였다고 지랄 틀고 앉아있다. 이런 엉터리 소장. 민노총이 만들어낸 직계를 보라고. 이씨, 진짜. 애초부터 헌법재판소가 이런 엉터리들 받았을 때 벌뻥 차버려야 됐다고요. 이게 돌려보내버려야 됐다고 저거. 어떻게 탄핵소추안에 12일만 26일가 서울 강화문에서만 민노총 애들이 그 옆에다가 갈로 치고 전국이랬어. 서울의 강화문에 거기에 100만이 모일 수가 없다고. 100만이면 서울역까지 가야 돼, 이 양반아. 강화문 자체가 5,500평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꽉 차면 5만 명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런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을 농락했어. 이걸 모르고 헌법재판관들이 만약에 쓸데없는 지랄하면 이걸로 갖고 고소할 거야. 국민 농락죄. 그러면 적어도 2천만 국민이 고발하면 당신은 쪽박차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가결을 하면서 이 통계조차도 안 봤다는 게 드러났잖아. 적어도 눈에는 눈깔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적어 눈에는 보인 거요. 적어 눈에는. 그렇죠. 네. 적어 눈에 보이니까 이제 한철이가 한철 장사하고 간 거야 이게. 그렇지. 메뚜기 한철인데. 한철이라고 이제 1월 31일 날 이제 한철이가 이제 딱 나가면서 이제 한철 딱 하고 날리고 나는 거지. 13일 전에 딱 할 해야 돼.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대통령 측 변호인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를 오늘이라 지적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 강화문에서만 이렇게 탄핵소추안에 써 있습니다. 이런 개같은 소추안을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보냈어요. 걔들 보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걔들 우리 지금 이 걔도 안 보내요. 우리 좀 이따 그 가가지고 한번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 이게 이 엉터리라고 이게. 이 통계 자료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도청 스스로 만들어서 배포한 거야 이게. 배포한 거야. 걔들에게. 분명히 거기에는 100만 뒤에 갈로 치고 전국이라 써있다고. 이런 엉터리만 봐도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결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그 13개 신문 찌라시 기사 탄핵소추안 안에 들어갔던 공소장 읽거나 빡겠냐고. 아이고야 잘못 때렸다. 아이고. 이거 손가락 아파. 모자 앞으로 이제 모자 씻고 씹으려야 되겠네. 막 씹으려지. 모자 쓰니까 막 애국이 피가 막 그냥 철철 넘치네 그냥. 예? 그런 의미에서 물 좀 내주십시오. 물 마시죠. 네. 이게 법치는 근대국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이고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이 법치 실현에 바로 법치 실현하는 날이 저는 3월 10일 11시로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 탄핵 관련 인용, 기각, 각하가 아닌 그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을 보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게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법 질서와 법치가 어느새 정의와 힘과 이런 논리에 흔들린다. 이것은 헌법유리자 농단이야.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나서 이렇게 엉터리로 시부러지고 엉터리로 가결하고 엉터리로 헌재해보는 이런 인간들을 모조리 팔청 교육대로 보내야 됩니다. 받아들여가지고 해산시키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해산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국회 해산을 시켜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저것들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9명이나 8명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하고 강일은 재판관 자기들 스스로가 2014년도에는 9명이 안 되면 안 된다 위원이라고 그렇게 시부러졌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8명으로 이걸 하겠다? 몰라. 그때는 그때고. 약간 자빨이 있으면 일단 잡아 떼고 보는 거야. 그럼요. 몰라. 우리가 특징이 모른다거든. 그렇죠. 들이대도 모른다 그러거든. 몰라, 모른다, 모를걸? 요거. 우리가 가방송에서 법치 외치면서 뭘 했습니까? 법은 양식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용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요. 그럼요. 이정미 재판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나? 그때가 틀렸고 지금이 맞나? 지멋대로지 뭐 네? 그냥. 여장수 마음대로인가? 그렇죠.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봐야죠. 그날 뭐 10일 날 각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거고. 하겠지 그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 알려줬는데 지금요. 만약에 이 방송을 만약에 현재 재판관들이 봤다 이러면 지금 막 찾는다. 어이구 진짜인가? 찾아보니까 어이 맞네. 강화문에만 서울 강화문에만 탄핵소추안이 오래 써 있거든. 큰일 났다 이제. 이래가 지금 막 꽂히고 있다고 지금. 그 내용들 탄핵소추안 것들 하나하나 다 분석해 보세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야. 하나부터 1까부터 10까지 다 엉터리야. 아까 그 엉터리를 우리 송가성이 다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2017년 3월 10일 날 11시 헌재 선고는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각도 되면 안 돼요. 각하가 되어야 된다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죠.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고민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10일까지 갈 것도 없어. 내일 바로 때려야 돼. 바로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엉터리를 갖고 촛불을 들고 강화문을 전복하고 그 무슨 귀신 씨다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을 때 나는 국민들이 촛불이 겁이 나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를 들고 전면전을 붙겠다고 그때 나섰을 때 저거들은 조롱을 떨었을 겁니다. 보수? 한 뭐 10,000명 모여서 시부러졌게다가 때 되면 다 집으로 들어가고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 새끼들이 거기에 성과와 성과가 있다는 걸 네가 왜 몰랐나 이 좌파 새끼들아. 이 새끼들 저거들 다 보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박수 못하냐 그걸 잡는 것들 인간들아. 너가 하는 꼬라지요. 정가가 너가 전략 분석 투쟁 이런 거 여 분석이 다 돼 있어. 너 이 새끼 너 걷는 폼 봐도 정말 오늘 마흔 짓거리 가고 다 한다. 저거다 샘플 같으니라고. 아이고 저것들 앉아가지고 하는 짓거리라고는 좀비 짓거리나 골라 앉아있는 인간들 새끼들. 자 우리 오늘 송가수생. 예예. 지금 빨리 뭐 오니까 지금 뭐 누가 와가지고 집회 빨리 와달라고 지금 계속 지금 신호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우리 송가수생 저 가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또 얘기 좀 나눠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마디만 또 이제 송가 가라사대 한번 해주시고 우리 이 자리 빨리 일어납시다. JBC 가방송이 오늘 정가와 성과가 이렇게 목소리 높인 이유 중에는 딱 하나입니다. 엄포도 아닙니다. 압력도 아닙니다. 진실이 보이는데 그 진실을 알아달라고도 아닙니다. 늦었지만 공부를 했으라도 그 진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상처난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대로 두고 본다 이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 손가락 정가가 보고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3박 4일 철야 집회를 하는 저 헌법재판소 안국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저는 오늘 밤을 샙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도 계속 강조했듯이 최순실이는 또다시 옥석을 가려줬다. 정말 제 스스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직 대통령을 모셨고 우리는 그런 현직 대학 총장 상하탑의 지성의 최고의
어른이신 그런 사람들을 모셨고 또 대한변협 같은 그런 법을 만지는 그 인간들의 어떤 속체, 옥석을 다 보았습니다. 더욱더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권에서도 역시 이런 옥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망가진 법, 이런 망가진 법에 대해서 올바로 세워달라고 올바로 외쳤던 그런 자들의 어떤 바람을 헌법재판소는 절대 실망시키지 말기를 진짜 JBC가 방송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류적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 안 있지. JBC가 방송이 가만 안 있습니다. 방송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이 방송을 채려놓고 시부레 제낄 건데. 그 시부리 제끼는 게 우리가 며칠 동안 할 수 있겠죠. 계속 해야지. 15일은 해야지. 갑니다. C급에서 욕 듣다가 이제 지겨워서 못 들을 정도까지 이제. 그런 걸 보고 참는 게 기자입니까? 그런 걸 눈 닦는 게 기자입니까? 우리가 이 밤 늦도록 11시 지금 15분입니다.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 것도요. 너무나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우리의 메아리들이 국민의 어떤 진실을 깨울 수 있고 진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으면 바랍니다. JBC가 방송 여기서 마치죠. 저는 이제 집회 현장으로 바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좋아요 또 구독 이거 많이 하거든. 자, 휴대폰 오른쪽